그리고 요즘에 계속 그 판사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계속 늘어진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재판이 계속 늘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자, 근데 이게 자꾸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계속 정청래 특히 위원장은 뭐냐면 네. 아니 무슨 검찰들이 자꾸 증인들을 300명, 400명, 500명씩 불러대니까 지금 네네. 재판이 늘어지는 거지. 그게 왜 피고인 측에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거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실무를 정통하시니까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도대체? 기본적으로 뭐 다시 법을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법사위원장께서는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일단 종결된 게 위증교사하고 선거법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살짝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네. 그러니까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2회나 했습니다. 기일병을 기일 신청을요. 변경 신청. 예.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예. 5번의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4번 허가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 재판부에서 또 기일 변경을 여러 번 했어요. 예. 아니 그러면 재판을 빨리 받고 싶으면 기일 변경 신청하지 말고 기일 변경 신청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자 오늘 내일 기일이 있어요. 예. 내일 기일이 있는데 못 나가겠습니다. 사정이 아. 생겼습니다. 밀어주세요. 지가 본인이 상황이 있다고. 뭐 변호인이 상황이 있든 예. 이재명 대표 본인이 상황이 있든 예, 밀어주세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밀어주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뭐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뭐 3주 뒤, 예. 한 달 뒤에 이렇게 재판기를 잡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자꾸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 스스로 지연 작전을 쓰고 있어요. 예. 게다가 한 번 또 안 나왔어요. 선거법 사건에서 예.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재판에 안 나올 정도로 강 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작년 10월인가 23년 작년이죠. 네. 10월인가 안 나왔어요. 그 단식할 때 안 나간 것 같은데요? 단식은 9월에 끝났고요. 아, 그랬습니까? 그게 영장 심사가 9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기각됐잖아요. 보궐선거 때문에 안 나갔나 보다. 10월이면 보궐선거. 예. 어쨌든 안 나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정감사라고 또 안 나간 적 있어요. 그걸 수도 있는데 하도 핑계를 많이 대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 국회의원이 예. 자녀의 입학식인가 졸업식에는 못 갔다. 네. 일정이 바빠서. 예. 근데 재판 일정은 빠질 수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재판 일정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네. 일단 미루고 싶다는 거죠. 계속 미루고. 네, 이게 증인 신청은 뭐 그다음 문제고 본인 작전 자체가 나는 기일 변경 신청을 하든 불출석을 하든 늦게 받을 거야가 작전입니다. 작전 지금까지는 잘 됐죠. 네, 잘 됐습니다. 총선도 잘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치렀고 그렇죠. 이겼고. 사실 총선 전에 결과가 나왔으면 뭐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작전이 나올까 지금 되게 걱정되는데. 어떤 작전요? 천기누설해도 되나요? 그거 하셔야 그거 하시라고 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작전 중에 아까 이제 증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여러 가지 작전 중에 저는 사실 11월이 선고기일이잖아요. 네.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게 누구나 이제 종결했으면 선고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판사가 직권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제기한다고요? 네, 직권으로 제기하는 새로운 경우도 증거가 나오나요? 새로운 이제 그거는 재개 신청을 하는 경우고요. 네.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그냥 뭔가 낸 자체로 증거로 뭔가 불분명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꼭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도록 변론을 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직권으로 재개를 유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직권으로 재개 신청요. 재개 신청이 아니라 판사가 직권으로 재개할 수밖에 없도록 변론을 해놨다든가. 직권 재개. 뭐 그렇게까지 고단수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거는 새로운 증거를 내면서 네. 본인들한테 유리한 새로운 증거를 내면서 한 일주일 전에요. 네. 재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왔는데 예.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특히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 같으면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고 유죄를 했다.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네.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냈는데도 왜 심리하지 않냐. 근데 그 유리한 증거가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모르죠. 본인들은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그걸 받은 이후에 재개하지 않고 만약에 무죄를 했다. 벌금 100만 원 밑을 했다. 그럼 검찰에서 또 왜 그거 증거조사 안 했냐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재개를 하도록 또 몰아갈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원래 작전 자체는 재판을 어떻게든 미루려고 했던 거니까요. 계속 미루려고 하니까. 이 재판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벌금이 뭐 2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은 항소심 가서도 양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본인은 칼자루를 남에게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만큼은 가장 막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대선을 좀 앞당기고 싶어 하는 거고요. 네. 그 재판 결과가 있으니까 재판이 늦게 나오든 아니면 대선이 앞당겨지든 그런 하나의 빅피처가 있는데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까? 저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 거죠. 최대한 끌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네, 그렇죠. 최대한 끌어보겠다. 네. 아니 뭐 만약 재개 안 되면 선고기일 또 안 나와버릴까? 약간 그러진 않겠죠, 설마. 선고 기간이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선고기일에 안 나가면 위증교사 같은 경우 일단 선고를 못 합니다. 왜요? 피고인이 나와야 선고를 하거든요. 그게 법에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이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아니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증교사는 근데 선거법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은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1회 불출석한 경우에 다음에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 경우는 이제 선고 부분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고 1회 불출석인 경우에 다음 변론기일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거법 보니까 국회의원들 예전에 전직 국회의원들 보니까 선거법으로 그 선거 그 의원직 박탈될 때 보니까 네네. 본인이 안 나가더라고요. 아, 선거법은 그럼 가능하겠네요. 네. 네. 대법원 최종 그 할 때 보니까 본인 대법원은 뭐 안 나가도 상관없고요. 예. 네. 아, 요건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라 제가 이렇게 따라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이거 굉장히 예, 재개 신청하시면 네. 저한테 무료로 법률 상담 받으신 거니까 정자법 위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거 증인. 네. 증인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건 재판 아직까지 제가 변호사를 개업한 다음에 시간을 끌어달라는 사건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시간을 끌어달라고 한다면 가장 쓸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이 모든 진술 증거를 부동의하는 겁니다. 검찰에서의 진술요. 검찰이 수사 기록에서 제출한 증인들에 대한 모든 증인이 아니죠, 참고인들이죠. 예. 그 진술한 모든 진술 조서를 부동의를 하면 이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 자체로. 그러면 검사는 그 사람이 이렇게 진술한 게 맞다라는 걸 확인받아야만 증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다시 법원으로 불러야 법원으로 불러야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모든 진술에 대해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시간을 끌려고 마음을 먹은 이상. 그리고 검사는 당연히 형사소송법을 지켜야 되니까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증인으로 부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 가끔은 주소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의도치 않게 시간이 또 지연되는 송달이 거죠. 안 돼서 네, 주소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송달은 됐는데 하필이면 증인들이 또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출장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검찰 측에서 신청하는 증인이 많을수록 피고인은 유리하게, 그러니까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거기다 또 나아가서 검찰 측 증인이 이만큼 많은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도 상당한 증인을 신청해야 된다. 아, 증인 또 신청 자기들이 네, 또 그쪽에서. 왜냐하면 원래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검찰 측 증언만으로 입증이 됐는지를 보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판사가 피고인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신청을 하겠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에서 뭐 몇십 명 했는데 피고인 한 명도 안 받아준다. 이건 이 자체로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 측에서 증인 많이 신청하게 하고 본인들도 같이 증인 신청하고 그럼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재판을 지연하면 재판이 계속 길어지는데 왜 변호사비는 2억 5천밖에 안 쓰는 거예요? 아, 저도 그게 참 의문인 게 이게 변호사비를 정할 때 이제 저도 얼마나 저의 시간이 들어가느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시간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럼 재판이 길어지는데 2억 5천만 원밖에 안 썼다? 참 희한하네요. 그래서 대납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참. 오늘 참 녹취록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납. 그렇죠. 대납 나왔죠. 네. 대납 나왔어. 이거 대납. 그건 많이 나온 얘기야. 김영태 변호사니까 아니야. 그거 말고 더 있어요. 네, 더 그러니까요.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렵고 무서울 겁니다.